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무역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을 설명회는 1차 시험 대비해서 이제 11월부터 문제풀이 강의가 이제 과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40일의 관세사 합격자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합격을 했는지 이제 저희가 좀 통계를 뽑아 봐가지고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관사 시험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격자 분석들, 올해 1차 시험, 2차 시험과 관련된 분석들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 전략하고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관사 공부를 지금 처음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관사 공부 처음이다. 관세사 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없어요? 지금 다 공부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넘어가게 좀 의사 표시를 좀 해주세요. 예. 저 뒤에 앉은 학생 얼굴이 빨개졌는데 혹시 처음이세요?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은 간단한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관세사에 대한 내용도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전반적인 시험 일정도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참고로 시험 여기 보시면은 접수가 2월로 돼 있죠. 예, 2월로 되어 있는데 시험이 이제 실질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진행이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공고가 1월 달 초에 나오긴 하는데 12월 달 중순 되면은 그 예비 공고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달이죠. 다다음 달 중순쯤 되면은 이제 내년도 시험 일정이 이제 예비 공고가 나고 거의 예비 공고대로 실제 일정도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벌써 이제 가을이 이제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관세사 합격한 후의 진로도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요것도 넘어가도록 할 건데, 요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이제 41기 관세사들 합격자 축하연이 이제 파티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미니 채용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대형 법인 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초빙을 해서 먼저 좀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 법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격한 분들 중에도 지금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니라 빨리 나는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좀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서로 이제 면접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드리는데, 요즘 경기가 되게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죠. 뉴스 보면 맨날 나오죠. 아빠가 맨날 한숨 푹푹 쉬시고 막 그래? 그래도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아빠가 경기가 안 좋다고 여러분들 용돈 깎진 않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관세법인에서 관세사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 채용 수요는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바닥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올해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원래 기존에 하던 그 큰 법인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신청을 하는 법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희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아무튼 관세법인에서 이제 신입 관세사들 채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올해부터 좀 느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요것도 넘어가고, 자, 이제 요거부터 이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과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통계 부분이 되겠는데,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 이제 치러졌던 1차 시험은 가장 역대급으로 제일 적은 인원이 접수를 했습니다. 2001명이 접수를 했고, 그 중에 그나마 거의 500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노쇼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나온 이제 인원이 1499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결시가 있고, 응시율이 74%밖에 안 되고, 자, 그 중에서 이제 38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률은 25.42%. 그러니까 1차 시험은 거의 비슷하게 한 25% 뭐 아래 위로 이제 합격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채점 결과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1교시는 이제 관세법하고 무역 영어고요. 그래서 꽈락률은 26%, 40%. 그다음에 이제 2교시에 내국소비세법하고 회계학이 있고, 회계학이 뭐 다들 지금 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어렵죠. 그래서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 꽈락률이 57%가 넘습니다. 그래서 1차 떨어지신 분들,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
57%가 회계학 꽈락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40점이 안 돼가지고. 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건 정말 리얼이에요. 리얼이에요. 뭐가 그러냐면 2교시 때 20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실제 고사장을 가면 그 중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친구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두들기고 연습도 하고 막 문제도 풀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하얘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회계학은 정말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많은 연습을 좀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다. 천천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푸는 게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왔던 큰 표를 이제 추이로 좀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건데, 이제 1차 시험 응시율 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5년, 16년 때 좀 피크를 찍었죠. 1차 응시 인원이 3,800명, 거의 4,000명에 육박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점점점 줄어서 지금 2,000명, 접수 인원이 그렇고 실제 시험장에 나오는 인원은 1,5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지금 이제 새로 유입되는 인원들이 지금 바닥을 쳤고 이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차 응시 인원은 아마 조금 더 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합격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회계학은 밑에 혼자 깔아주고 있죠. 평균 점수가 37점, 뭐 36점 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낮은 게 무역영어,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원래는 그 관세법이 제일 위에 있고 내세법이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3년까지는 이게 유지가 됐죠. 근데 갑자기 이제 관세법이 되게 좀 어려워지면서 평균 점수가 좀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내세법이 원래 조금 어려웠었는데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평균 점수가 제일 높은 게 내세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뒤집어서 보면 이제 꽈락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계학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죠. 꽈락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영어, 그 다음에 관세법이 여기서 이제 좀 특이사항이 2022년부터 꽈락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관세법에서 꽈락 맞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공부 거의 안 하고 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난이도는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차 합격자 관련된 통계인데, 자, 일단은 뭐 남녀 비율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46%, 그 다음에 여성이 53%, 지금 여성 합격자 비율이 조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령대를 보시면은 20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30대가 28% 정도, 그 다음에 뭐 40대, 50대, 60대까지 1차 합격자는 나옵니다. 올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뭐 평균 점수, 앞에서 다 그래프로 봤던 거라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2차 최종 합격자들에 대한 통계인데, 요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0명 이제 합격을 했고요, 올해는. 자, 남녀 비율을 보시면은 남성이 38명으로 42%, 여성이 52명으로 57%. 오, 거의 6대 4가 되고 있어요. 여성 합격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여아구들이 볼 때 관세사가 좀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표정들을 할 거 없어서 하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이 가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남학생들 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6대 처음에 약간 5대 5긴 한데 약간 비스무리 하다가 이제 확 기운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많이 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보시면은 연령대가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4%고, 그다음 30대가 이제 22%, 40대가 이제 2명에서 2%가 있고, 50대 최종 합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령 합격자가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이신 분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50대 한 명인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공부는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어렸을 때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우리 형님께서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50대 합격자가 올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예 동차 비율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매년 비슷합니다. 유예가 유리하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예 합격자가 60%고 동차 합격자가 한 38%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1차 합격을 하시면 무조건 내후년 유예로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하는 내용 중에 수험 기간과 관련된 건데, 일단은 전체 평균 수험 기간이 36개월로 나왔어요. 작년에는 30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6개월이 좀 늘어났습니다. 평균 수험 기간이. 그래서 올해 합격자들은 여기 보시면 24개월 미만, 즉 어떤 유예생들, 이유예 학생들이 많이 줄었고, 36개월, 48개월 해가지고 3년차, 4년차 합격자들이 좀 많이 붙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작년까지는 이 유의 학생들도 거의 20% 넘게 합격을 했는데 올해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60개월 미만 이상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소 수험 기간은 15개월, 유예생의 경우 15개월, 그다음에 동차생은 21개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박수를 드려야 되는 분이 최대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 8년 6개월. 예, 거의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좀 직장과 병행하셨던 분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차생 30명은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다 예, 공부를 좀 오래 한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부를 주로 했던 장소가 어디냐,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설문조사 항목에 넣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59%가 예, 저는 스카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의외로 집도 되게 많아요. 24%가 저는 집에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집에서 공부가 절대 안 되던데 여러분들은 잘 되세요? 웬만한 의지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유혹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나? 그죠? 예. 자꾸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엄마가 자꾸 뭘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으러 나가면 그만 먹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먹다 보면 TV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그죠? 몇 시간을 이제 있다 오게 되는 경우도 많다. 아무튼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내 자습실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신 분이 10%, 도서관에서 공부하신 분이 이제 7%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스터디를 해봤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19%. 예, 저는 스터디 안 했어요. 그냥 혼자 공부했어요. 하는 분들이 이제 8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의 어떤 2차 시험의 경우에 문제 유형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논술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글을 써야 되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단답형, 예, 단순 암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스터디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처럼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시험이면요, 여러분들 단순히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심지어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스터디하면서 막 토론도 하고, 예, 자기 말이 맞다고 막 그런 식의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방식의 논술 시험에서는 스터디가 필요했어요. 저도 했었고. 근데 요즘 같은 이제 문제에서는 굳이 스터디가 필요 없죠. 혼자 암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시험 문제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추세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득점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앞에 있는 게 그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고 뒤에 있는 게 전체 평균이에요. 근데 이 전체 평균에는 이제 1차를 합격하고 그냥 경험 삼아 시험 보러 갔던 친구들의 점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사실 큰 전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예.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관세법 합격자 평균 점수가 70점, HS가 52점, 그 다음에 올해 2차는 정말 관세평가가 헬이었다고 합니다. 헬. 여러분들 그 선배들 말로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왜 어렵냐면 2차 과목 중에는 대부분 다 암기 과목이지만 관세평가만큼은 이제 사례형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1차로 치면은 회계학 같은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예, 문제를 풀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하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러다가 요 몇 년 사이에 관세평가가 문제의 유형이 바뀌어서 똑같이 법령 암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계속 법령을 외운 거예요. 사례 푸는 연습을 하기보다는 암기 연습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사례형 문제가 빡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령 암기에 집중했던 친구들은 이제 사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죠. 그래서 이제 평균 점수가 확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네, 관평이. 그 다음에 무역 실무가 66점. 이렇게 전체 평균이 61.5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 평균에서는 HS가 제일 낮을 수밖에 없죠. 그죠? 공부를 짧게 한 분들은 절대 쓸 수 없는 게 이제 HS다 보니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합격자 평균 점수가 59.9. 그 다음에 최저 점수 커트라인이 51점. 그러니까 문제가 전반적으로 관평 같은 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작년에 비해서 좀 내려갔어요. 작년은 57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51점. 자, 그 다음에 최고 합격자 수석 점수가 70점. 좋겠죠. 70점 평균 수석이 됐습니다. 자, 출신 학교별 이제 합격자 현황인데 작년에 1등 기억나세요? 외대였어요. 13명. 완전 싹쓸었거든요. 그래서 2연속은 힘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외대가 또 9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또 1등이. 외대 있어요? 외대 손 들어보세요. 외대. 나는 외대다. 손 들어봐 빨리. 아, 외대야? 외대 무슨 일 있니?
뭔 일 있어? 갑자기 왜 애들 이 난리야? 관세사를 막 거의 싹쓸이 하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 많이 해요, 관세사를. 오, 물량 공세구나. 아무튼 외대가 작년에 비해서 똑같이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은 경희대 6명. 그 다음에 이제 영남대, 부산대가 4명씩 배출을 했고, 원래 조금씩 이제 계속 상위권에 있는 학교였는데, 영남대, 부산대가 올해는 좀 선방을 했네요. 그 다음에 중앙대, 경북대, 동국대, 성균관대, 세종대, 인하대에서 3명씩 배출을 했고, 중앙대, 광운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시다 온 분들도 꽤 많아요. 난카이대는 일본 같은데 맞나? 예, 그 다음에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 그 다음에 여기 펜실베니아 주립대. 그래서 정말 국제적으로 되어가는 관세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관련한 이제 비율인데, 자, 나는 온라인 강의만 수강했습니다 라고 답한 분들이 59명, 전체 이제 71%고, 오프라인도 같이 들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30% 정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분들이 비중이 높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도 뭐 온라인 강의만 들어도 될까요? 라고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데, 뭐 충분합니다. 충분하긴 한데, 다만 여건이 좀 된다면, 자, 온라인 전체 수강 내역 중에 59명이 배출됐단 말이죠. 그럼 온라인만 놓고 봤을 때는 합격률이 1.43%인데, 오프라인을 이제 들었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모수가 작아지겠죠. 563명 중에 이제 24명이기 때문에 4.26%. 뭐 둘 다 낮긴 하지만 온라인 합격률보다는 한 3배 정도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항상 옆에 러닝메이트가 있잖아요.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페이스를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2차는 뭐 여건이 된다면 오프라인도 같이 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저희 학원 자랑이고, 작년하고 이게 올해도 똑같네. 90명 중에 83명이 이제 저희 학원, 수강했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출신 중에서는 이제 73명이 합격을 했고, 10월 23일 현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합격자들의 인적사항이 발표가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3, 4명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찾고 있습니다.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저희 학원에 다 등록이 되어 있거나 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3명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합격한 분들 중에도 설문조사를 빨리빨리 작성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수험 전략 및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프라인 기준 저희 1년치 커리큘럼인데, 지금 9월, 10월 달에 플러스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가 원래 개강을 하고 기본 이론도 개강할 예정이긴 한데, 근데 지금 올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기본 이론은 일단 개강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그래서 문제풀이는 이제 오프라인 개강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 2월 달부터 OS 특강이 들어가고 문제풀이식 모의고사가 이제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 이렇게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가 관리에게는 다 들으셨죠? 들어놓으셨고, 그 다음에 FTA 특례법도 이제 조만간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것도 챙겨 들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일찍 시작하신 분들, 5월이나 7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새끼 과목이라고 하는 특례법이라든가 원가 관리 회계 같은 거는 절대로 제끼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예, 제끼시지 말고. 그 다음에 단기 합격반에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온라인이고요. 좀 늦게 12월 달이나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문풀하고 이제 이론 과정을 그냥 합쳐서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이니까, 뭐 1월 달을 기다렸다가 단기 합격반을 수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새로운 과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이대로 하고 계시나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학원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강제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1회 독식, 2회 독식 2달 단위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요거예요. 주간 일간 계획. 그래서 내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씩 복습을 하고 이 진도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또는 이제 이 계획을 세워놨는지, 이거대로 하셔야 이제 앞으로 2차를 이제 간다 하더라도 방황하지 않고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귀찮더라도 한번 좀 해보시는 걸 좀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이제 문제풀이 때부터 11월, 12월부터도 2달을 요 하나의 목표로 삼고,
그래서 하루 일정, 그 다음에 시간표, 학원 시간표를 맞춰 놓은 다음에 남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볼 건지 그런 걸 좀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꼭 한번 해보세요. 2차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공부를 뭐 미리 시작하셨든 아니면 약간 뭐 가을쯤에 시작하셨든 간에 일단 크게 봤을 때는 12월 달까지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론은 정리를 해놓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예, 여기서 보면 약간 이름이 좀 그런데 이론 완성 단계라고 돼 있는데 예, 알아요. 완성하긴 힘들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론 공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는 뜻이고 최소 2회독은 해놓고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11월 달부터 문풀 들어가는 분들은 제외고 지금 시작하는 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이제 1, 2월 달까지 지금 이제 문제를 들어가는 분들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문제 유형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11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풀이는 테스트 과정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회독을 똑같이 하는 건데 기본서가 아니라 그 기출문제 문제풀이로 내가 1회독을 한다라고 편하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작하는 시점을 자꾸 뒤로 늦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제 쭉 풀어보는데 이거는 무형영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긴 해요. 그 웬만하면 예습을 하라는 말씀은 제가 잘 안 드리는데 문제풀이는 전 과목 다 예습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예습이라는 게 뭐냐? 미리 한번 풀어오라는 거예요. 풀어오는데 그거를 정말 막 열심히 공들여서 막 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정답을 찾아가면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시험장에 왔다 생각하고 쭉 읽어보고 우리가 또 시간이 되게 없잖아요. 빨리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르면 그냥 찍어요. 그 찍는 것도 여러분 연습이에요. 주어진 정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찍는데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갖고 찍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와서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와서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이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찍은 내 추론이 맞았구나. 이것도 다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먼저 영접을 해야지 여기 수업 시간에 와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를 같이 보면 그 문제는 이제 죽은 문제예요.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문제라고. 이해됐죠? 그 문제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먼저 만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는 예습이 정말 중요하다. 그거 정말 강조를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문제풀이도 여러분들 지금 11월 달에 들으시는 분들은 문제풀이 집도 2회독은 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11월, 12월 달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 2월 달에 또 한번 돌려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풀이 교재에 답이 체크돼 있으면 안 돼요. 최대한 필기도 하지 마세요. 뭐 다른 데다 하든가 아니면 책을 한 권을 그냥 제본 떠가지고 새로운 책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는 강의용 뭐 필기하고 막 이렇게 적어놓는 필기용을 한번 쓰시고 하나는 깨끗한 상태로 둔 상태에서 또 한 번 여기서 회독을 하는 거예요. 문제집도 양이 꽤 많기 때문에 한 번 봐선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집도 2회독하는 걸 목표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2월 말이나 3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실전 감각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3월달, 2월달에 진행되는 거는 이제 학원에서 진행되는 정규 과정이고요. 모의고사식 문제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긴 보는데 이제 해설 강의가 제공이 되는 거고 그거와는 별도로 12월부터 전국 모의고사가 따로 또 해요. 한 달에 한 번. 15,000원인가 20,000원 내면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12월부터 모의고사에 무조건 응시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거는 뭐 여러분에게 답안지랑 이런 것만 이렇게 보내지는 거지 통계를 저희가 모아서 뭐 발표하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혼자 몰래 채점하는 거야. 괜찮잖아. 공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걸 왜 지금 하라고 하냐면 그 어떤 점수가 이렇게 까발려지는 게 스스로 약간 두렵긴 하겠죠. 물론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빨리 나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회계학이 좀 문제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 무형영어는 좀 시간만 더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고 내세랑 관세법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언제든지 내가 만회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의고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과목이 그 점수가 안 나와요. 엄청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자각하는 타이밍이 이제 오게 된다고. 그러면 12월 달에 그걸 빨리 깨달아야 나머지 1, 2, 3월 달에 보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판단받는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모의고사 시기를 자꾸 뒤로 늦추게 되면 늦추게 될수록 만회할 시간이 없어져요.
무슨 말 이해됐죠? 예, 그래서 대부분 많이 충격받는 게 무슨 과목이에요? 모의고사 보면 내세법. 의외로 점수가 안 나와요. 의외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2월 달에 하는 모의고사부터 무조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합격자들한테도 또 물어봤습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그랬더니 1번이 암기.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패턴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외워왔으니까. 그래서 50%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23%에 해당하는 분들이 공부 계획과 학습량. 그러니까 계획대로 공부를 쭉 하고 많이 회독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암기는 어떻게 보면 결과치예요. 무슨 말이냐? 공부를 많이 하면 암기는 따라오는 거 아니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암기가 안 돼 있을까? 그럴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두 번째인 것 같아. 공부 계획과 학습량. 학습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암기는 자동으로 따라 들어오는 결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도. 예. 이해도는 비중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야, 합격자들도 이해는 중요하지 않대. 그냥 닥치고 외우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들은 합격한 이들이잖아요.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얼추 대부분 다 이해가 된 분들이라고. 이해됐죠? 이해가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이해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수치가 나온 거지. 야, 이해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공부 초반부터 암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암기로 막 달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2차 공부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2차 과정에는 이제 관리형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열공반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1차도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 좀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열공반 전담 관세사인 정보훈 관세사님하고 지금 새롭게 좀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혼자서 학습 아까 얘기했죠. 일정을 짜가서 계획대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걸 혼자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이나 동차생들, 뭐 1차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도 좀 필요한 것 같다.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이 있거든요. 공부하는 분들이. 자, 그래서 1차 열공반의 특징은, 자, 월별, 일별 진도량을 지정을 해가지고 미리 다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강의 진도랑 거의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공부를 이중으로 하지 않게끔 열공반 공부 따로 하고 학원 공부 따로 하고 이거 힘들잖아요. 이걸 웬만하면 같이 집중할 수 있게끔 맞춰서 나갈 거고, 그래서 정해진 진도 진행률하고 학습량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오후 10시에 그 진도별로 과목별로 3문항씩 문제가 나갑니다. 총 12문제가 되겠죠. 3문제 곱하기 4 과목이니까. 그래서 20-30분이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매일 테스트를 해요. 매일, 에브리데이. 자, 그 다음에 단톡방의 실명 성적 공개로 학습 효율을 증대한다. 네. 자, 요게 이제 예를 들어 뭐 한 50명이다. 그러면은 10명씩 팀을 이뤄요. 팀을 이루고 만약에 직장인들이 그 정도 인원이 된다면 따로 직장인 반을 따로 만들려고 해요. 아무튼 10명씩 조를 짜고 그 10명마다 멘토 관세사님들이 따라 붙어요. 전담 관세사님들이. 자, 그래서 문제는 공통으로 50명에게 똑같은 문제가 다 나가고 그 채점 결과를 그 10명씩 모인 단톡방에 이제 공개를 해요. 해야겠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거 하시면 안 되고 나는 다 까발리고 할 거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그래서 개인 학습 수준에 맞는 이제 피드백도 제공하고 그 담당 관세사님이 계속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차 합격 후에 이제 2차 과정까지도 계속 이제 그분들이 이제 관리를 해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일 전화하는 건 아니고요. 예, 뭔가 이제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답안지를 안 내거나 아니면 매일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뭔가 이 학생에게 뭔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전화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올해 좀 대박이 났던 게 요거 같은데, 그 열공반이 사실 좀 빡센 건 맞아요. 매일 같이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열공반이 올해 같은 경우 22분이었어요. 2차 22분이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합격했다? 10명.
그래서 45% 엄청난 이건 합격률인 거죠. 예, 그래서 과정은 힘들지만 끝까지 이제 남게 되면 합격할 확률은 올라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12명으로 되어 있네. 예, 10명이 맞습니다. 22명 중에 10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열공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는 게 좀 약간 힘들다고 한다면 이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열공반과 관련된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전체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58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그 수치를 제공했던 분들이 72분인데 요거 표를 만들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의 전체 평균이 58.6이에요. 근데 열공반 하셨던 분들의 평균 점수는 63.2점이에요. 평균 5점이에요. 평균 5점이면 총점 몇 점이게요? 4를 곱해야 되나? 5점 차이면? 그죠? 그럼 24점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과목별로도 보시면은 합격자 평균, 열공반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높게 나왔죠. 예. 여기 보시면 합격자 평균 관세평가가 46.8, 열공반 평균이 47.5, 0.7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올해 관평이 39점으로 떨어진 분들 되게 많았고 회계학처럼 그 다음에 합격하신 분들도 41점, 42점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관평에서의 0점 몇 점 차이는 되게 큰 거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2차 시험은 요건 뭐 2차 시험 얘기긴 하지만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예, 일단 남들보다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1차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좀 공부가 힘들다면 예, 열공반을 한번 공부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 일과 관련해 가지고 매일 진도 정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10시쯤에 뭐 학원 강의 끝나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진도별 테스트 진행을 하고 참고로 월화수목금 평일 5일만 진행이 되는 거고 토일은 예, 여러분들 숨 쉴 시간은 드립니다. 평일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열공반을 신청을 하시면은 그 독서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요. 뭐 나머지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요거.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1차 열공반이 들어갈 건데 11월, 12월 두 달을 1회 독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해가지고 이제 순환을 이제 1회 독씩 돌려서 총 3회 독하는 걸 목표로 열공반 내에서 예, 그렇게 목표로 이제 진도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